지금 제가 이제 뭐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랑 그 다음에는 뭐 관련돼서 이렇게 그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. 매출이 늘어나느냐. 이게 우리가 지금 시장이 고평가를 받는 근본적인 원인에 AI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. 근데 꼭 우리가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? AI 이전에 2020년도 코로나 이때 뭐 했어요? 지원금 살포. 지원금 살포라 그러면 조금 단어가 좀 이렇게 좀 저렴해 보이니까 코로나 때 뭐 했어? 양적 완화.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. 코로나 때 양적 완화가 있었더라. 그러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유동성이 늘었더라. 매우 이제 우리가 경제를 좀 잘 아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. 근데 이거를 그냥 팩트로 말하면 뭐예요? 돈 뿌렸잖아, 씨. 저렴하게 말하면 돈 뿌렸잖아, 코로나 때. 아이, 뭐, 유럽은 뭐, 아이고, 그 직원들 월급 줘야죠. 그러고 기업에다가 돈 찔러주고. 미국은 그냥 캐시로 뿌려버리고. 우리나라는 뭐, 재난지원금 이러면서 지원금 막 뿌리고. 그러면서 세금 깎아주고. 돈 엄청 많이 뿌렸습니다. 그런데 보시면은, 요때 뿌린 돈이 어디로 갔어요? 요때 뿌렸던 유동성이 여전히 어디에 남아있다? 시장에 돌고 있다. 지금 전 세계에 돈이 많다라고 표현하는 게 요거잖아요. 2020년, 21년도 2년 동안 엄청 뿌렸던 그 돈들이 여전히 시장에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 여기서 매출이 증가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코로나 이전 대비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비벼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코로나 이전 대비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야지.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금을 보시더라도 아니면 뭐 석유를 보시더라도 아니면 인건비를 보시더라도 경제 규모에서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단 말이죠. 유동성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에서 제일 핵심은 뭡니까?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잖아. 근데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진 이 부분에서 이 돈들이 돌고 돌아서 일부는 예금으로 들어갔고 일부는 적금으로 들어갔고 금도 여기다 같이 녹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이 부분이 지금 뭘 건들고 있는 거예요? 이 부분이 지금 비트코인을 건든 거잖아요. 이 부분이 뭘 건들었어? 이 부분이 금을 건든 거예요.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말 그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돈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산들에 대한 매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사상 최고가를 가고 코로나 이전 대비 엄청나게 높은 그런 가격을 보여주고 밸류를 보여주고 있는 애들이 이게 실제로 뭐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리라든지 이런 애들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니까 걔들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아. 그런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뭐 채굴량이 제한돼 있다. 그리고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탈중앙화해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.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얘들은 수요 공급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. 얘들은 말 그대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돈 뿌린 만큼 금 가격,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찌 보면은 그 2020년도에 요렇게 그 지금까지 끌고 온 2020년도에 끌고 왔던 그 소위 말하는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이 차트 다시 보여드리면은 2020년도 M2가 늘어났잖아요. 이거는 머릿속에서 외워놔야 돼요. 이렇게 늘어났잖아 2020년도. 얘 바뀌었니? 5년, 10년. 됐다. 요 정도. 요거는 머릿속에 박아 넣으셔야 돼요. 요거는. 이 차트는 뭐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차트가 소위 말하는 투자자가 봐야 되는 차트 중에 제일 중요한 차트입니다. 이게 유동성 차트.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늘어났어.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늘어났어. 그런데 코로나 딱 터지고 어떻게 됐습니까? 이렇게 늘어나죠. 그리고는 그 이후에도 이게 코로나 터지자마자 바로 돈을 푼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무슨 지원금이니 뭐니 계속 돈을 풀었다고 저금리로. 그러고 난 뒤에 요 하락하는 요 구간이 뭐였어요? 요 구간이 2022년도죠. 그죠? 2023년도. 실제로 이때 어떻게 됐어?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25% 터졌죠. 1년 동안 25% 터졌잖아. 그죠? 그리고는 지금 어떻게 돼요?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현재 미국 시장과 현재 소위 말하는 기업들의 실적을 분석을 하실 때 뭘 분석해야 되냐? 요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풀렸던 이 자산들이 지금에 돌고 돌아서 어디로? 지금 실제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기업들을 잘 추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뭔 말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적이 무조건 계속 늘어나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돈이 2019년, 2018년 대비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돈이 지금 요 그냥 각도로 따져보시면 돈이 이렇게 됐다고 돈의 각도 이렇게 된다고 이게 요렇게 올라오던 게 지금 아예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. 그죠? 연준도 이걸 보면서 조절하고 있다고. 요 갭 보이잖아요. 요 갭. 연준도 이거 보면서 지금 M2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다고요. 코로나 충격이 발생하고 일시적으로 그 터트린 그 유동성 파티는 지켜야 된다는 거지. 이것까지 밑으로 꺾어 내려가 버리면은 그럼 쇼크 온다 이거야. 저 때는 진짜로 경제활동이 멈춘 상태에서 지원금을 쏟아부은 거니까.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뭘 체크하셔야 돼? 그러면은 이만큼 실적이 늘어나고 그리고는 여전히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. 2022년도에는 실적이 감소할 수 있어요. 이때는 실적이 감소한 기업들이 많았어.
애플도 감소했어 이때. 근데 그때는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소위 말하는 유동성 쇼크가 오면서 뭔가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때는 재무적으로 쇼크가 단기적으로 왔어도 특히 2023년도에 이런 영향이 많이 왔죠. 근데 그 이후 2024년, 5년, 6년 앞으로 가면서도 매출이 늘어야 된다고요. 이 매출이 늘어나야 그동안 우리가 여기 플러스 무엇이 있었어요? 인플레가 있었다고. 이 인플레이션이 무엇에 녹아나와야 돼요? 실적에 녹아나와야 된다고. 물건 가치가 인플레에 따라가지고 물건 가치가 30% 올랐다 그러면은 당연히 실적도 30%는 올라줘야 얘가 10,000개 팔던 걸 똑같이 10,000개 팔고 있다라는 소리지.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실적은 20%밖에 안 늘었다 그러면은 10,000개 팔던 애가 9,000개밖에 못 파네요. 그러면은 얘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? 인플레이션이 크게 왔습니다. 그러면은 자산 가격은 엄청나게 크게 뛸 겁니다. 물론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나스닥이 엄청나게 올랐어요. 그런데 그런 걸 놓고 보시라도 당장 코카콜라만 놓고 봐도 어때요? 코카콜라 매년 가격 올렸잖아요. 지금 매년. 이거 한 캔 이거 네이버에서 원래 그 코로나 예전에 샀을 때 그때 한 캔에 얼마 했어? 한 캔에 600원, 700원 이랬거든요? 지금 한 캔에 1,000원이야 이거. 600원이 1,000원 된 거 얼마 안 된 거 같죠? 30% 올랐어.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격 인상을 그렇게 때려놨단 말이에요. 그러니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 매출이 증가하고 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뭐가 필요해요?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한 게 이런 거란 소리거든. 그 다음 단계로 매출이 먼저 늘어나고 그리고는 효율성이 올라가고 비용을 절감을 하면서 어떻게 돼? 그러면서 이익이 올라오는 거거든요. 적어도 지금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이 매출이 증가하냐라는 관점으로 보셨을 때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다. 그러면 위험해. 이 매출이 증가하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꼭 우리가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셨죠? 왜 매출 증가하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가?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건 역성장 수준이 아니에요. 지금 시장 전체가 이제 매출 기준으로 지난 2년, 3년 동안 얼마나 늘었냐 그러면은 2, 3년 동안 매출이 막 40%, 50%씩 늘어난 기업이 수두룩한데 안 늘어난다? 그러면은 그거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요 차트 머릿속에 무조건 박아 놓으셔야 돼요. 요 차트는 뭐 변화량이 있으면 변화가 있을 땐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 변화가 없어.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어요.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거 떨어지면은 무엇? 장 박살납니다. 이게 유지되지 않으면 장 박살나요. 연준은 이걸 유지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